한적한 오후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냄새,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그리고 익숙한 듯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평화로웠다. 그때 문득 창밖이 보였다.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친구들과 웃으며 떠드는 아이들, 엄마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고 무엇이 그리도 재밌는지 깔깔대며 여럿이 섞여 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저마다 자기만의 즐거움에 빠져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눈빛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다.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감성에 젖다 보니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이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자신이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아픈 걸 지켜보는 게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 특히 엄마들이 그렇다. 아이의 삶을 지켜주고 싶고 아이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병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아이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어떤 엄마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꿈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더 아프다. 예전에 치료했던 근육병 아이가 생각난다. 이 병은 이유 없이 근육이 약해지고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병이다. 유전병이라서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병원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운동치료를 받았다. 솔직히 물리치료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저 관절이 굳지 않게 운동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이와 엄마에겐 너무 소중했다. 아이는 태어난 뒤 단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고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래도 병원에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바깥 공기도 쐴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 밖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치료를 이어오다 보니 그 아이는 어느새 20살을 훌쩍 넘긴 성인이 되어 있었다. 성인이라지만 오랜 근육마비 탓에 팔다리는 여전히 가늘고 몸은 아이처럼 작았다. 매주 몇 번씩 얼굴을 마주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 자연스럽게 깊은 정이 쌓였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치료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갔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참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다. 그땐 잘 몰랐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병원에 오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행복을 꿈꿨을 텐데 그런 평범한 바람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걸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신의 형벌도 누군가의 저주도 아닌데 그 모든 무게를 온전히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아픈 아이를 돌보는 건 결국 엄마의 몫이 된다. 근육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점점 약해지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엄마는 처음엔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점점 아이가 측은해 보였을 것이고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조금씩 지금의 삶에 익숙해진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제 엄마 인생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아이가 아픈 건 엄마에게 큰 상처이지만 엄마는 오히려 아이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다.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다. 이 아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엄마는 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던 엄마에게 나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넘기기엔 그 마음속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괜히 치료 시간에 분위기가 어두울까 걱정했는데 그런 티 하나 없이 아이와 함께 웃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다. 아이가 성인이 된 뒤로는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다.
몇 달에 한 번 주치의 진찰을 받을 때만 오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지내고 있다. 가끔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을 뿐이다. 그만큼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엄마는 이 아이가 곧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또 이 아이도 자신의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해도 불안한 속내를 숨길 수는 없다. 그래도 아이 곁에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눈빛만으로도 아이는 큰 힘을 얻는다. 만약 이런 엄마가 곁에 없었다면 이 아이는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간다. 그 아이와 엄마를 떠올리면 아이의 불행 앞에서 엄마가 보였던 태도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런 엄마의 보살핌을 받은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한없이 위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된다. 엄마. 언제 들어도 따뜻한 말이다.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주는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아이와 엄마를 보면서 아들을 향한 사랑과 엄마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삶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저 물리치료사로서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 아이와 엄마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아쉽다. 이미 성인이 된 그 아이와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마음속 깊이 빌어본다.